누군가에게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가요? 213만 명. 지금 대한민국에서 홀로 남겨진 채 침묵 속에 사는 분들의 숫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숫자 속에 가려진 어느 우아한 디자이너의 비밀입니다. 68세 박순자 씨는 오늘도 홀로 눈을 뜹니다. 낡은 괴종시계 소리만이 텅 빈 거실을 채우네요. 한때는 청와대 행사를 누비던 최고의 한복 디자이너였습니다. 비단결 같던 그녀의 삶은 이제 빛바랜 사진처럼 뿌옇게 흐려져 버렸습니다. 먼지 쌓인 재봉틀만이 주인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멈춰버린 그녀의 시간 같습니다. 겨울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겁습니다. 순자 씨는 익숙한 듯 작은 냄비를 불에 올립니다. 보글거리는 물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웁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반쯤 남은 김치와 말라버린 멸치볶음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들여 요리하던 그 화려한 손길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만 간신히 움직입니다. 작은 밥상머리에는 낡은 의자가 하나뿐입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수저를 들어 올립니다. 차가운 밥알을 씹으며 창밖의 빈 가지를 바라봅니다. 온기 없는 식탁에 그녀의 한숨이 내려앉습니다. 그때 고요를 깨고 핸드폰 진동이 울립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하나뿐인 아들 성민입니다. 순자 씨의 마른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전화를 받습니다. 어이구 성민아, 웬일이니? 하지만 수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장 같습니다. 엄마, 그 인감 도장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 안부 인사는커녕 필요한 서류 이야기뿐입니다. 순자 씨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갑니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바늘에 찔린 듯 아려옵니다. 아들의 말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그 집 팔고 요양원 가는 게 어때? 아들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 욕심이 가득 묻어납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꽉 쥡니다. 한복깃을 세우듯 자존심을 지켜보려 하지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맙니다. 아들은 대답도 없이 전화를 먼저 끊어버립니다. 뚜뚜 소리만이 그녀의 귓가를 때립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남보다 더 멀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텅 빈 거실에서 자신의 거친 손을 바라봅니다. 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때립니다.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게 조여옵니다. 어지럼증이 한꺼번에 몰려와 벽을 짚어보려 합니다. 하지만 손끝에 아무런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돼. 아직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소파를 향해 몸을 돌립니다. 순간 시야가 흐려지며 바닥이 눈앞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며 어둠 속으로 잠겨갑니다. 아무도 없는 이 집에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홀로 남겨진 그녀의 비명은 과연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차디찬 거실 바닥에서 서서히 정신이 듭니다. 뺨에 닿는 마루 기운이 얼음장처럼 파고듭니다.
혼자 쓰러져 있던 시간, 그 누구도 찾지 않았습니다. 시계 바늘 소리만이 정적을 날카롭게 뱁니다. 간신히 손가락을 까딱여도 몸은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한때 비단결 위를 나비처럼 날던 몸이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일으킬 작은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깔린 텅 빈 집, 순자 씨의 눈가에 마른 눈물이 고입니다. 겨우 벽을 짚고 일어서며 그녀는 깨닫고 맙니다. 무너진 것은 몸만이 아니라 그녀의 온 세상이었습니다. 목을 축이려 주방으로 한 걸음씩 발을 뗍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들어 유리컵을 채워보려 합니다. 하지만 소나귀의 힘이 모래처럼 빠져나갑니다. 쨍그랑 유리컵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예전엔 바늘 한 땀조차 어긋남이 없던 손이었습니다. 국가 행사의 한복깃을 칼같이 세우던 그 손입니다. 이제는 물컵 하나도 제대로 쥐지 못하는 노파입니다. 발치에 흩어진 파편들이 자신의 처지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아 피가 배어나오는 손가락을 멍하니 바라만 봅니다. 갑자기 현관 도어락 소리가 정적을 사납게 깨웁니다. 아들 성민이 들어옵니다. 순자 씨의 가슴 속에 작은 기대가 싹 텄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줄 알았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서려 있습니다. 바닥에 깨진 유리컵을 보고 그는 혀를 쯧쯧 찹니다. 이러니까 요양원 가라는 거야. 그는 안색 하나 살피지 않고 식탁 위에 서류 뭉치를 거칠게 내려놓습니다. 동의서라는 글자가 순자 씨의 눈을 찌릅니다. 성민은 가방을 뒤적이며 도장을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이 집 팔면 엄마도 편해. 나도 사업 자금 급하고. 그의 눈에는 어머니의 눈물보다 집값이 먼저 보입니다. 성민아, 내가 방금. 순자 씨가 겨우 입을 때도 아들은 말을 끊어버립니다. 엄마 죽으면 이거 다 짐이야. 미리 정리하는 게 효도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낯선 괴물처럼 보입니다. 화려한 당의를 지어 입히며 최고로 키웠던 세월들이 순식간에 재가 되어 흩어집니다. 그는 욕설을 뇌까리며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 깊은 침묵이 찾아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서류, 그 틈에 종이 한 장이 삐죽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 종이를 집어듭니다. 그것은 빛바랜 봉투와 오래된 메모 한 장입니다. 30년 전의 약속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정중히 부르는 낯선 남자의 필체입니다. 순자 씨의 가슴 한구석이 알 수 없는 예감으로 뜁니다. 버려진 삶의 끝자락에서 누군가 그녀를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낡은 메모는 그녀를 살릴 희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손에 든 낡은 메모지가 파르르 떨립니다. 30년 전의 약속, 그 한 문장이 심장을 두드립니다. 윤재학, 잊고 지냈던 이름이 입술 끝에 맺힙니다. 그는 그녀의 한복을 가장 아껴주던 친구였습니다. 순자 씨의 옷에는 영혼이 담겨 있어요.
그가 남겼던 다정한 말이 귓가에 환청처럼 들립니다. 희미해진 기억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메모를 왜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거실 창밖으로 낯선 사내들이 보입니다. 아들 성민이 열쇠로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옵니다. 뒤따라온 남자들은 집안 곳곳을 훑어봅니다. 여기는 벽을 터서 거실을 넓히면 되겠네. 성민의 목소리에는 한 조각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몸을 간신히 일으켜 세웁니다. 성민아, 이게 무슨 짓이니? 아들은 어머니의 물음에 귀찮다는 듯 대꾸합니다. 말했잖아, 곧 팔 거라고. 어차피 혼자 쓰기에 너무 넓은 집이야. 순자 씨가 아들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습니다. 이 집은 안 돼. 내 아버지가 남겨준 마지막 유산이잖니. 아들은 차갑게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뿌리칩니다. 아버지 죽은 지가 언젠데 지금 돈이 급하다니까요. 그는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자수함을 발로 찹니다. 바닥에 쏟아진 비단실들이 엉망으로 뒤엉킵니다. 그녀가 평생 지켜온 자부심이 짓밟히는 소리입니다. 이런 고물들은 다 버려. 그의 말 한마디가 심장을 난도질합니다. 성민은 가방에서 도장이 찍힌 서류를 꺼냅니다. 이미 가계약 마쳤어. 이번 주 안으로 비워줘. 순자 씨의 눈앞이 순식간에 캄캄해집니다. 어떻게 자식이. 말문이 막혀버린 그녀를 아들은 싸늘하게 쳐다봅니다. 나 망하는 꼴 보고 싶어? 엄마는 나보다 이 집이 중요해?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는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 그는 서류를 내던지고 폭풍처럼 집을 나갑니다. 텅 빈 거실에는 엉망이 된 실타래와 그녀의 흐느낌만 남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방 안에서 그녀는 눈물을 닦습니다. 삶의 의욕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졌던 전화기가 진동합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지만 왠지 모를 이끌림에 조심스레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깊고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순자 씨, 맞나요? 30년 전 그 목소리가 현실의 침묵을 깨웁니다. 과연 이 전화 한 통이 그녀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반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순자 씨, 접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제약의 깊고 낮은 목소리. 30해의 세월이 단숨에 좁혀지는 기분입니다. 순자 씨의 눈가가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제약 씨, 정말 당신인가요? 그녀의 떨리는 음성이 정적을 부드럽게 깨웁니다. 당신의 손길을 기억해요. 그 아름다운 옷들을요. 제약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무너진 그녀의 마음을 단단하게 어루만집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처한 위기와 아들의 비겁한 계획까지도. 희망의 불씨가 작게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아들 성민의 발소리가 집안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어머니, 도장 어딨어? 그는 서랍을 뒤엎으며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칩니다. 순자 씨는 전화기를 감추고 단호하게 아들을 봅니다. 이 집은 절대 못 준다. 어서 여기서 나가거라. 아들은 코웃음을 치며 어머니의 어깨를 밀칩니다.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야. 가면을 벗어던진 아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납니다. 바닥에 떨어진 자수함이 그의 구둣발에 짓밟힙니다. 그만두게 박성민 씨. 열린 문 사이로 낯선 노신사가 걸어 들어옵니다. 정갈한 양복 차림의 제약. 그의 곁에는 뜻밖에도 손녀 미래가 서 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래가 달려와 순자 씨를 품에 안습니다. 성민은 당황한 기색으로 뒷걸음질을 칩니다. 당신들 뭐야? 여긴 내 집이야. 제약은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차갑게 던집니다. 그의 눈빛은 예리하고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아들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합니다. 이게 내가 말한 사업이니? 미래가 서류를 펼치며 아버지를 매섭게 쏘아봅니다. 서류에는 성민의 도박빚과 불법 사채 내역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을 팔아서 그 빚을 갚으려 했던 거야? 성민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바들바들 떱니다. 그는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해 어머니를 희생시키려 한 겁쟁이였을 뿐입니다. 제약은 조용히 순자 씨의 손을 잡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아들은 죄책감도 없이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갑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따스한 조명이 내려앉습니다. 순자 씨는 짓밟혔던 비단 조각을 집어듭니다. 순자 씨, 다시 시작해요. 제약의 다정한 권유에 그녀는 비로소 미소 짓습니다. 미래는 할머니의 곁에서 흐트러진 실타래를 정리합니다. 끊어졌던 삶의 실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순자 씨의 거친 손이 재봉틀 위에 놓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지어보려 합니다. 길고 긴 겨울밤이 지나고 창밖엔 어느새 새벽의 푸른 빛이 차오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의 끝에는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일이 있고 2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의 집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생겼습니다. 제약 씨가 정성껏 가져온 씨앗들이 흙 속에 자리를 잡고 손녀 미래가 주말마다 와서 고사리 손으로 흙을 팠습니다. 순자 씨의 굽은 등 위로 따사로운 봄볕이 내리쳤습니다. 할머니, 물은 제가 줄게요. 미래의 명랑한 목소리가 적막했던 담장을 넘습니다. 제약 씨는 허허 웃으며 그녀의 곁을 든든히 지킵니다. 비단 자수 대신 흙을 만지며 순자 씨는 비로소 생명의 온기를 느낍니다. 흙 묻은 손을 씻을 때 핸드폰 진동이 울립니다. 아들 성민의 전화입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습니다. 어머니, 밥 먹었어요? 오늘 뭐 드셨어요? 여전히 무뚝뚝한 말투지만 이제는 먼저 묻습니다. 사실 그는 어제도 전화를 걸어 돈 이야기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했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순자 씨의 가슴에 남은 응어리를 조금씩 녹입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닐지라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상.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자 씨가 골목 입구에서 멈춰 섭니다. 경비원 복남 씨가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넵니다. 박 여사님, 저 이제 매일 아침 창문부터 확인해요. 커튼이 열려 있으면 오늘도 건강하신 거니까요. 복남 씨의 투박한 배려가 그녀의 마음을 울립니다. 닫혀 있으면 제가 녹화할게요. 그냥 하는 일이라며 그는 쑥스러운 듯 웃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봐 준다는 것, 나의 생존이 타인에게 의미가 있다는 사실. 순자 씨는 그 무거운 가치를 이제야 가슴 깊이 새깁니다. 해질녘 거실에 앉아 그녀는 재봉틀 앞에 섭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행사가 아닌 재학 씨를 위한 조끼와 미래를 위한 복주머니를 만듭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끊어졌던 인연의 실을 잇습니다. 어두운 방 안을 홀로 지키던 외로움은 이제 없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 그녀는 조용히 은쫄이며 자신의 거친 손을 어루만집니다. 과거의 영광보다 찬란한 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온기임을 압니다.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경쾌한 노래처럼 저녁 공기를 가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의 안부를 물으셨나요? 213만 명의 침묵을 깨는 건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생명줄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순자 씨를 살립니다. 이 감동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더 많은 온기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다정한 전화 한 통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고맙습니다.